울릉도의 하늘 위, 바람은 언제나 변덕스럽다. 파도는 낮에도 밤에도 거칠게 밀려온다. 이곳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인한 섬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꿈꿔온 울릉공항이 바로 이 거센 자연의 품속에서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동해의 끝 울릉도, 이곳에 공항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 착륙할 수 있느냐였다.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울릉공항 사업은 이미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급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지금 공정률이 90%를 넘긴 시점에서 이 거대한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바로 착륙할 수 없는 공항.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활주로가 완성돼도 비행기가 내릴 수 없다니. 하지만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울릉도의 기상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며 바람 방향은 시시각각 바뀐다. 여기에 좁은 지형과 짧은 활주로가 결합되면서 전문가들은 이 공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주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울릉공항은 원래 작은 활주로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으로 설계됐다. 활주로 길이는 약 200m, 폭은 30m 수준이다. 국토부는 ATR-72 그 프로펠러 여객기가 이곳에 착륙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 상공의 평균 풍속은 8에서 초속 10m를 넘나들며 강우일수는 연평균 150일에 달한다. 즉 3일 중 하루는 비가 내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환경을 몰랐을까? 아니다. 문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약속과 지역 개발 논리가 기술적 현실보다 앞섰다. 울릉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육지와의 단절 속에서 살아왔다. 배가 끊기면 약도, 식량도, 응급환자도 고립된다. 정부는 하늘길이 열리면 삶이 달라진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이 약속은 거센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활주로는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내릴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은 울릉공항 사업 전체의 아이러니를 압축한 문장이다. 공사가 완공되어도 기상 조건 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완공이라는 단어가 원한 가능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울릉도의 바람은 단순히 기상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이자 기술과 정치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서막은 이제 막 열렸다. 울릉공항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방 인프라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이동해의 하늘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상징이다. 울릉도는 오래전부터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 주목받아왔다. 동쪽으로는 독도가 있고 북쪽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로가 스쳐 지나간다. 이 작은 섬은 말 그대로 동해 방어선의 최전방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울릉도는 언제나 고립된 섬이었다. 태풍이 불면 배는 끊기고 의료진은 오지 못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헬기가 뜨기 힘든 날이 수두룩했다. 그런 상황에서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1980년대 말부터 정부는 울릉도에 활주로를 만들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섬은 평지가 거의 없었고 활주로를 만들려면 산을 깎아야 했다. 기후 조건 역시 문제였다. 구름이 낮고 바람이 강해 항공기의 접근 각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계획은 수십 년 동안 서랍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던 2010년대 초 다시 한번 논의가 부활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긴장이 높아졌고 일본의 해상 초계기 활동이 잦아졌다. 만약 울릉도에 공항이 있다면 독도와 인근 해역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안보와 생존이 결합된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으로 울릉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는 약 6,650억 원, 활주로 길이는 200m, 폭 30m로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규모였다. 계획생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또 다른 축은 관광산업이었다. 매년 약 40만 명이 찾는 울릉도를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었다. 그러나 안보와 관광이라는 두 가지 명분 뒤에는 울릉도의 지형적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산이 급경사로 솟아있고 평지가 거의 없으며 바다와 맞닿은 절벽 위에 활주로를 건설해야 했다. 이는 기술적으로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시도였다. 공항 건설 현장은 처음부터 극한의 조건 속에 있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장비가 자주 멈춰섰고 자재를 옮기기 위해 해상 운반선이 동원됐다. 하루라도 바다가 거세면 모든 공정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됐다. 왜냐하면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 섬을 포기하지 않는다. 울릉공항은 그 상징이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이 활주로는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동해를 향한 대한민국의 대답이었다. 2025년 현재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약 90%를 넘어섰다. 겉보기에는 거의 완성된 듯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난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 대부분의 구조물은 형태를 드러냈지만 문제는 환경이었다. 울릉도는 1년 중 절반 이상이 악천후다.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연평균 100회 이상 내려진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공사도 어렵다 고 토로한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기상 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날만 160일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일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지형이었다. 공항 부지는 울릉도 북동쪽 사동항 인근 절벽 위에 조성되고 있다. 산을 깎아 만든 인공평지 위에 활주로를 얻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토사 붕괴와 낙석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구간은 집안이 불안정해 보강 공사를 3차례나 반복해야 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 번의 폭우로도 몇 달치 작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활주로 끝단이 절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조종사 심리적 부담을 극대화한다. 접근 중 조금만 계산이 어긋나도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초기부터 운항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취향 검토를 미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사 강행을 멈추지 않았다. 2024년 기준으로 이미 총사업비의 90%가 투입되었고 하반기에는 활주로 포장과 전자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기상관측 시스템과 착륙 유도 장비의 보완 없이는 실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쟁점은 ILS 계기 착륙 시스템의 부재다. 울릉공항은 원래 시각비행 VFR 기반으로 설계되어 비가 오거나 시정이 낮을 경우 착륙이 불가능하다. 즉 맑은 날에만 이용 가능한 공항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날씨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공항에 6천억 원을 쏟아붓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울릉공항은 국내선 소형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전제로 설계된 공항이다. ILS 도입은 지형적 한계로 불가능하며 대신 GPS 기반 착륙 보조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반박한다. GPS 시스템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강풍이나 안개 상황에서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완공까지는 갈 수 있어 도운항 가능한 공항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완공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지금 울릉공항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기능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판단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공항은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길이 열린다는 약속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울릉공항 이후천 시 착륙 불가능한 공항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지형, 기상, 설계, 그리고 조종사의 심리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우선 울릉도의 바람은 예측 불가능하다. 섬 전체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온다. 그 결과 활주로를 향한 풍향은 시시각각 변한다. 보통 공안은 활주로 방향을 주풍에 맞추지만 울릉도의 바람은 계절과 시간마다 방향이 달라 특정 방향으로 고정하기가 불가능했다. 결국 활주로는 남북 방향으로 설계되었지만 평균 풍향이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측풍, 옆바람 착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조종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조건 중 하나다. 둘째, 울릉도의 구름은 낮고 짙다. 연중 150일 이상 비나 안개가 발생하며 해무가 짙게 끼는 날은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계기 착륙 장치 ILS가 없는 공항은 사실상 착륙이 불가능하다. 울릉공항은 GPS 기반의 단순 보조 시스템만 갖추고 있어. 조종사는 눈으로 활주로를 확인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구름이 낮으면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비행기는 회항할 수밖에 없다. 셋째, 활주로 길이의 한계다. 200m라는 수치는 소형 항공기에 맞춘 최소 기준이다. 그러나 측풍이 강하거나 활주로가 젖어 있을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 착륙이 어렵다. 특히 활주로 끝단이 바로 절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오버런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한 번의 오판이 곧 추락이라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 위험은 확인됐다. 항공안전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인 조건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접근 시 착륙 성공률은
50% 이하로 떨어진다. 날씨가 조금만 나빠져도 절반의 항공편은 회항하게 된다는 의미다. 넷째, 울릉도의 지형은 착륙 경로를 제한한다. 활주로 한쪽은 바다, 다른 한쪽은 절벽이다. 이 때문에 비행기는 한 방향으로만 접근해야 하며 바람이 반대로 불면 착륙이 불가능하다. 대형 공항처럼 활주로를 교차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풍향이 맞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한다.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울릉공항 은기상에 따라 운항이 결정되는 제한공항 (Limited Operation Airport'에 가깝다. 국토부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활주로 방향을 바꾸려면 산을 더 깎거나 해상 매립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조 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우선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는 공항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조종사 훈련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조종사는 기상 정보를 이유로 착륙을 거부할 수 있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착륙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아무리 공항이 완성되어도 비행기가 내리지 않으면 그 활주로는 단지 콘크리트 위의 상징물에 불과하다. 울릉공항은 지금 바로 그 아이러니의 중심에 서 있다. 울릉공항의 현실이 드러나자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울릉도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하늘길을 기다려왔다. 병원 진료를 위해, 자녀의 학교를 위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언제나 배를 타야 했다. 그러나 겨울이면 파도가 높아지고 배는 일주일 이상 결항되곤 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항 건설 소식을 듣고 이제 진짜 섬이 육지와 이어지는구나 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묻고 있다. 비가 오면 못 내리는 공항이 무슨 소용이냐. 울릉군의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항이 필요하지 기념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발언은 울릉공항 사업이 어떤 상징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한국항공대학교의 한 교수는 활주로 길이, 풍향, 기상조건 세 가지 모두에서 이미 안전기준을 벗어나 있다며 이 설계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뿐 기술적으로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항공안전기술원 내부 보고서에서 도착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필요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퇴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교통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운항률이 낮더라도 응급 상황에서 헬기와 항공기의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매일 운항하지 않더라 도비상 시 사용 가능성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논리다. 한편 정치권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설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야당은 현재 정부가 개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에게는 이런 공방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은 단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원할 뿐이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소형 항공기 전용 노선 확대화 기상, 대응 장비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장비를 늘려도 활주로 자체가 기상 조건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울릉도의 바람과 구름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이 와중에 일부 주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래도 공항은 필요하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실제로 울릉도의 젊은 세대들은 관광산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공항이 완공되면 섬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노년층과 선박 종사자들은 기후를 무시한 개발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지금 대한민국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발전과 안전, 정치와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균형의 시험대. 누군가는 미래를 보고 누군가는 현재의 무모함을 본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울릉공항은 이제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징이 되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착륙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울릉도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동쪽 관문이자 전략적 방어의 최전선이다. 독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동해의 하늘은 일본 자위대의 정찰기, 러시아 폭격기, 북한의 미사일 경로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런 지역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영공 주권의 상징적 행위다. 울릉공항은 그 상징의 최전선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울릉공항은 실패한 공항이 아니라 도전의 공항이다. 실제로 많은 기술자가 이곳에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활주로 재질, 바람을 분산시키는 터널형 방풍벽, 해무를 감지하는 자동기상 분석 시스템 등
이런 실험들은 단순히 울릉도만이 아니라 향후 남해의 섬공항 개발에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정치적 용기다. 울릉공항은 수많은 정권을 거치며 완공이라는 단어에 정치적 의미가 덧칠됐다. 예산과 일정, 공정률이 정치적 성과의 지표가 되었고 그 결과 현실적 운항 가능성보다 언제 테이프를 끊느냐가 중요해졌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울릉공항은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울릉공항은 이미 존재한다. 활주로는 모습을 드러냈고 관제탑은 바다를 향해 서 있다. 문제는 그것을 살아있는 공항으로 만들 의지와 기술의 결합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3년 안에 기상 대응 시스템과 착륙 보조 장비를 강화하면 제한적 운항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단순히 비행기의 출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해 전략의 기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해상 초계, 긴급 구조, 군사적 대응, 그리고 독도 수호의 거점으로서 이 공항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다. 울릉도의 하늘은 여전히 거칠고 바람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안정함 속에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 울릉공항은 그 의지의 상징이다. 언젠가 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 활주로 위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한 나라가 자연과 싸워 얻어낸 주권의 착륙이 될 것이다. 울릉도의 바람은 오늘도 거세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